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2일 밤 9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등 지급은 여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뭐 철회를 했다든지 뭐 수정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차등 지급은 여전하다. 자, 두 번째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정확한 명확한 뜻을 알면 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설문조사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경제신문 취재 결과 윤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인수위 관계자가 이제 정확한 피해 보상 및 지원 규모를 1, 2주 뒤에 이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취재 결과이기 때문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거는 정말로. 그래서 일단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 자, 내일입니다. 인수위가 선별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내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110개의 국정과제 중에서 대상 공약이 얼마나 담겼는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과연 공약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담겼을까? 앞으로의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정과제라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국정과제겠죠. 어떠한 정책들을 발표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는 관심사고, 또한 공약대로 소상공인의 지원이 이루어질지 이런 내용도 내일 발표가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내일 인수위가 발표하는 대로 또한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 또한 여정 가족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가 왜 중요하냐? 이제 인수위가 이제 공약을 기초로 해서 국정과제를 정리하죠. 그럼 새 정부로 넘깁니다, 이거를. 그럼 새 정부는 뭐 하죠? 부처별 전문성. 그러니까 무슨 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 또 뭐가 있어요? 뭐 국토부, 이런 부처별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고 장관들이 모이죠. 대통령이 모입니다. 이런 국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국정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국정과제가 얼마나 있을지 이것도 내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긴급 설문조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유는요, 소상공인의 현재 뜻을 알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뭐 이러죠. 언론에서는 뭐 소상공인들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죠? 이거는 이제 개별 인터뷰고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현재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인수위도 명확하게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인수위 측에서 제 채널을 보는지 안 보는지 제가 봤을 땐 보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간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겠고, 물론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말할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서베이를 조사를 했는데 소상공인분들이 현재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바라고 있다더라, 이걸 얘기할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뭐 처음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단 오늘 이제 방송이죠. 아침에 JTBC 전 이제 방송 경제평론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JTBC라든지 KBS라든지 그래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넥타이 똑같죠, 여러분? 얼굴 똑같죠, 지금 옷 검색가. 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건 오늘 방송이었고, 내일은요 제가 YTN 라디오가 있어요. 생생경제. 그리고 연합뉴스 TV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 TV는 아마 주제가 소상공인 주제라면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내일 YTN 생생경제 3시 20분에 제가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출연하고 있는데
그 YTN 생생경제에서 라디오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내일 주제는 소상공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실제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명확하게 소상공인 분들이 이 정도를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대더라 라고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겁니다. 명확하죠. 그런데 설문조사잖아요. 여러분 설문조사는 우리가 보통 서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양적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양적 분석이라고 해서 데이터, 그러니까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의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왜? 5명 설문조사에 응하는 거 이거 의미가 없죠.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난 영상도 막 12만 건이 넘어갔어요. 12만 건. 물론 중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간에 설문조사가 만약에 조사에서 응답하신 분들이 10,000명만 넘어가도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소상공인 10,000명이 응답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0,000명 충분히 넘을 거라 봅니다. 다만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거를 설문조사에 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메일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 지메일 뭐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만약에 로그인을 못 하시면 아마 설문조사에 못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설문조사의 신뢰성, 타당도는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최대한 많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여러분의 뜻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제가 그 질문을 3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질문이 이거예요. 좀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가시는지. 자, 설문조사 5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인수위가 준비 중인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바라는 점을 선택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자, 보기는 이래요. 1번 차등 지급도 괜찮다. 600만원 이하 지원도 괜찮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라는 게 1번이고요. 2번 차등 지급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공약은 공약이니 지금은 600만원 정액으로 주고 나중에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일단 지금은 600만원을 지급하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지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차등 지급을 하자라는 게 2번이고요. 3번 차등 지급 반대한다. 공약대로 정액 600만원 지원금을 당장 시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1, 2, 3으로 이제 나눠놨으니까 원하시는 거를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가냐면 자, 유튜브 가신 다음에요. 여의도 정보맨 치시고요. 여의도 정보맨을 검색을 해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당연히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구독을 누르고 여기에 제 채널을 터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요게 이제는 그 유튜브 화면이에요. 여러분 모바일 화면. 그러면 유튜브 가셔서 정보,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미 구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의도 정보맨 치시고 구독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의도 정보맨을 터치하시면 제 채널로 넘어갑니다. 채널 여의도 정보맨 채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 채널 메뉴 중에서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 다시 한번 채널을 오시면 여의도 정보맨 채널을 눌러주시면 위에 커뮤니티라고 보실 거예요.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눌러보시면 여의도 정보맨 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놨는데 다만 그 2번 질문이 좀 잘렸어요. 이게 질문이 길어서 점점점으로 잘렸는데 이거를 가로로 보십시오. 가로로. 세로로 보면은 이게 잘려 보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가로로 보시면 질문은 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답변은 차등 지급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공약은 공약이니 지금은 정액 600만원 지원하고 나중에 이제는 차등 지급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6분 전에 올렸는데 이미 벌써 어떻게 하시고 지금 뭐 다 응답에 291명이나 지금 투표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바로 오셔서 저 이거 아직 홍보도 안 했고 지금 제가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야, 근데 대단하신 우리 소상공인 분들 대단하세요. 여정 패밀리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푸시가 간 거죠. 제가 이렇게 채널에 설문조사를 올렸더니 푸시가 갔을 거예요. 이런 분들 다 구독자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푸시가 가서 봤더니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걸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내가 지금 설문조사에 제대로 응한 건가? 내가 제대로 한 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터치를 해야지만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하셔야지만 퍼센테이지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1, 2, 3번 중에 터치를 해야지만 이렇게 체크가 돼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3번을 터치했다 그럼 색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설문에 응답을 하신 거야. 이게 뭐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이런 건 없거든요. 이렇게 나오진 않고 내가 터치를 하면 2번이 색깔이 변하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1번을 했다 그럼 1번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3번을 터치했다 그럼 이렇게 3번처럼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되면서 내가 3번에 응답을 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설문에 응해 주시면 됩니다. 뭐 완료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다. 지금 현재 상황 볼까요? 현재 상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49분 전에 올렸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3,300명 투표하셨어요. 근데 3번이 압도적이네요. 와, 3번이 압도적이네. 86%. 예? 차등지급 반대한다. 공약대로 무조건 정액 600만원 지원금 시행해야 된다. 49분에 올렸거든요. 이렇게 시간 나오죠. 와, 벌써 3,300명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서 1번 차등지급도 괜찮다. 600만원 이하도 지원도 괜찮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2번 차등지급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공약은 공약이니 지금은 정액 600만원 지원하고 나중에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차등지급을 반대한다. 공약대로 무조건 정액 600만원 지원금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의 원하는 거를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신다면, 인수위 쪽에서 보신다면 아마 이거는 양적 분석이고요. 정확하게 이거는 그 응답은 구글 데이터이기 때문에 명확해요. 사실 이게 중복은 안 될 겁니다. 자기 같은 아이디로 2번 터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무시는 못할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3,300명 투표하셨는데 이렇게 3,300명 중에서 3번이 86%면 굉장히 의미가 유의미한 데이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꼭 투표를 해주셔서, 저도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사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사실 유튜브의 힘이죠. 이게 집단지성이고요. 사실 이런 거 하려고 유튜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어그로 끌려고 있는 유튜브가 아니라 정말로 그 여러분의 그 공론장,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답답하잖아요. 내 의견을 표현하고 싶고 차등 지급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힘을 못 모으니까, 이거를 힘을 모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론장으로. 이게 저는 유튜브의 힘이고요. 이게 바로 유튜브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조사하니까, 그리고 요 데이터를요 제가 내일 YTN 라디오에서 얘기할 겁니다. YTN 라디오에서 제가 이렇게 몇 명 응답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뭐 몇 번이 이렇게 나왔다. 현재 이게 소상공인들의 마음이다라고 제가 내일 방송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요 데이터 여러분 꼭 지금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요거 꼭 해주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벌써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거 지금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벌써 또 3,300명 응답을 해주셔갖고, 아무튼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모바일로 하는 게 더 간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모바일로 하실 거니까 오셔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면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설문조사 꼭 응답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진행상, 지금 이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요거 좀 잠깐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약 설명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오늘 이제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난달 말 인수위 관계자에게 이게 뭐겠어요? 지난달 말, 그렇죠, 28일날 발표했던 100일 로드맵, 그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했던 거, 그때 이제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윤 당선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팩트체크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신문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이랬다고 합니다. 해서 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공약 이행을 재차 주문했다는 이제 설명이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추가 입장 발표를 두고, 그렇죠, 발표했죠. 언제 발표했죠? 그 다음날 29일날 오전에 또 보충 설명 한번 들어갔었죠. 그리고 29일 새벽에 또 밤에 또 보도자 나왔고, 아무튼간에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은 1호 공약이었거든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그래서 윤 당선인의 이행의 의지가 강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인수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28일 발표랑 30일 인수위의 입장문 달라진 것은 없다. 단지 추가 설명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1, 2주 뒤에 정확한 피해 보상 및 지원 규모를 발표하겠다라고 인수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뭐 이게 진짜다. 저는 사실 공문 아니면 잘 믿진 않는 편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기사입니다. 기사이고 실제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요렇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좀 여러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이 중요하겠죠. 3일입니다. 오늘이 5월 2일이고요. 110개의 국정과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선별한 110개의 국정과제가 3일 내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주목된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요거 계속 말이 많았잖아요. 제가 사실 여의도 정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왜 이슈가 됐었죠?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인수위 쪽에서 뭐 장기 과제로 하겠다. 그랬더니만 1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특별법 해준다며 왜 특별법 얘기는 쏙 들어가고 장기 과제로 빼? 그래서 인수위가 또 말을 또 바꿨죠. 그러니까 바꾼다는 표현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랬죠. 그게 아니라 갈 거다. 그거는 장기 과제라는 거는 그냥 본다는 거고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가 어디예요? 분당, 대표적인 게 일산, 평촌, 중동 이런 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만은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다. 그래서 저기 일산 같은 경우는 고양시까지 포함해서 통째로 개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비 사업 얘기도 내일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코로나19 손실보상 요 얘기가 내일 나오지 않을까. 나오면 제가 바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이거 지금 정말로 논란이 많죠 지금. 그래서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누가 얘기했죠? 윤 당선인이 얘기했던 거랑 차등 지급이랑 공약이랑 완전히 이거 다르잖아. 거리가 멀다라는 지적이 지금 있죠.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29일 밤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도자료. 제가 그 보도자료 우리 여정패미도 보셨죠? 그 기사가 너무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29일 밤 11시 올렸잖아요. 그 보도자료를. 그래서 제가 이제는 30일날 오전에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이 보도가 30일 막 뒤늦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30일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기자들도. 그래서 정보를 되게 빨리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은 나중에 들으셨죠? 뉴스에서 한참 나중에 나오더라고. 아무튼간에 여러분은 신속하게 지금 정보를 보고 계시는 거죠. 답답함이 사라지도록. 아무튼간에 33조 1천억에 대한 취임 즉시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것, 이거 발표했었죠. 그때 보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과연 110개의 국정과제 대선 공약 나올 때, 그 정책 국정과제가 나올 때 과연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얘기를 얼마나 반영했을지, 그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얼마나 국정과제로 아젠다로 나올지, 이것도 굉장한 내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근데 시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봐요. 내일 국정과제는 대체로 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구체적인 어떤 세부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건 맞아요. 왜 그렇다? 제가 요약설명 때 말씀드렸죠. 내일 국정과제는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세부적인 안건은 이때 요때 요약설명 해드렸죠. 요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부처별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부서가 이제는 검토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세부안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공약에서 나왔던 그 추경,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방역지원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인수위는 피해지원금으로 얘기하는, 참. 아무튼 이 지원금 이 정액제도 어떻게 돼요?
새 정부가 나와서 여기에서 어디가 얘기할까요? 일단 추경은 기재부에서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중기부가 시행을 합니다.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와요?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죠.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 아시죠? 고용노동부는 그 소상공인이 아니라 프리랜서 지원금 아시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런 분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개별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새 정부에서 이제 추경안을 내기 때문에 제 미리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새 정부가 5월 10일 취임하면은 바로 또 추경안을 내겠죠. 국회에서 처리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미 지금 5월 10일 날 뭐 방송들은 지금 뭐 다 특집 방송이고요. 저도 이제 5월 10일 방송은 대부분 이제는 그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임이겠죠. 새 정부 취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차등 지급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우리 정리하는 거예요. 차등 지급에 대해서 뭐 철회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설문조사 꼭 응답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제 채널 가셔서 커뮤니티 가셔서 꼭 구독해 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저한테 힘을 일단 모아 주시기로 했죠. 그래야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대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번에 나오는 2차 추경 지원금 받으시고 해지하셔도 돼요. 그때 가서 해지하시더라도 일단은 구독 다 눌러 주십시오.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뭐 구독자 몇 명도 안 된 사람이 내봤자 그 CR도 먹히겠습니까? CR도 안 먹히지. 그래서 일단은 구독하고 설문조사 응답.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얘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이제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 계시고, 우리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 여러분 지금 남아 계시죠? 오늘 조금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습니다. 조금 너무 길어지면 그렇잖아요. 너무 길면 좀 힘드니까 좀 말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 마지막 인사 또 드려야죠. 우리는 항상 마지막 인사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잘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매일 해야 돼. 진짜 우리는 안 그런가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요즘 어떠세요? 진짜 궁금해. 또 어떤 거냐면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잖아요. 사실 이제는 오늘부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가는데, JTBC 가는데 새벽이었습니다.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새벽에 가요, 제가. 근데 마스크 빼신 분들도 이제 새벽에도 보이고, 또 중간중간 이제 낮 시간에 돌아다녀도 확실히 좀 마스크 뺀 사람이 있어도 아직은 다 마스크를 이제 쓰시더라고요. 아직은 꽤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다니시는데, 체감하는 게 어떠신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 지금 완화 조치가 된 상황에서 손님들이 어떤 분들은 뭔 얘기예요, 나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확실히 도움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담고 싶어요, 또.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차후 과제로 뭐 댓글로 남겨주시던 간에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정말 잘된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말이 씨가 된다고 잘된다 그러면 또 잘돼. 아시죠? 여러분 다 잘 되는 존재들입니다. 더 잘 되실 거예요. 뭐 마스크 이제 빼니까 여러분 더 잘 되실 거고,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존재입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보실 분도 계실 텐데 3일 아침이겠죠? 아무튼 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여러분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일만 여러분께 일어날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더 건강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복은 이미 여러분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